절도는 개인 또는 집단이 은밀하게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영국 런던 동부 해크니. 이곳에는 고아로 보이는 한 영국 소년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도대체 며칠을 굶은 것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아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년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먹을 거라도, 빵 한 쪼가리라도 좋습니다. 제발.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른들의 표정은 한없이 차가워서 소년에게 일말의 동정도 내어주지 않을 듯 보입니다. 얼마 후 이 소년은 여차하면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편의점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사장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이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동부 지역인 해크니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의 지옥 같았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에 대한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낸 거지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고아였죠. 많은 분이 영국 런던이라고 하면 부유하고 화려한 대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해큰이라는 지역은 밝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두운 부분에 속했던 지역이었지요. 해크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예술과 문화적인 활동이 활발해서 다양한 식음료와 패션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 유년기 시절을 지낸 그곳은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동냥과 구걸을 하는 불황자들과 거지들로 넘쳐났죠. 그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어린 소년이 견뎌내기엔 다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온종일 동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추세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구걸하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못해도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정도는 되었는데 이날은 정말이지 단 한 푼도 음식 한 쪼가리도 얻어내지 못한 날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그야말로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 저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제발 도와주세요. 먹을 거라도, 빵 한 쪼가리라도 좋습니다. 제발. 하지만 행인들은 냉정했습니다. 천천히 걷던 사람들도 저를 보자마자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이때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안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자 저의 구걸은 더욱 애절해졌고 다급해졌으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도움을 받기에는 좋지 않은 선택지였죠. 그저 빵 한 쪼가리라도 있으면 오늘 하루는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을 하기 위해 손바닥을 펴고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릴 힘도 없어지자 느닷없이 얼굴도 모를 부모님에 대한 원망마저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아를 만들 거면 왜 나를 낳아서 이런 인생을 살게 했단 말인가? 만약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만약 그곳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를 원망해봐. 야 끼니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제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천둥소리가 쉴 새 없이 제 귓가에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대로 굶어 죽기는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소를 이동하며 구걸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이동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도 빵 한 쪼가리의 동정을 받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한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편의점이었는데 그곳에는 검은 머리의 동양인 사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때마침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좋겠다. 저런 음식들이 즐비한 곳을 운영하고 한가한 시간에 낮잠도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편의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는 손님이 없고 졸고 있는 사장. 이 모든 조건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한심한 삶을 조금 더 연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의 위치도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이 아니라 구석에 있어서 제 귓가에 들리는 악마의 유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몰래 들어갔고 빵과 우유 그리고 몇 가지 먹을 것을 챙겼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메모지와 볼펜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뒷골목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주위를 살핀 뒤 허겁지겁 훔친 음식들을 입속으로 우겨넣기 시작했죠. 한 끼를 해결했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으로 먹을 음식도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고 정신을 차릴 때쯤 자괴감이 저를 괴롭혔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어린 저였어도 절도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범죄자까지 되어버렸어. 대체 나란 놈은 뭐가 되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난 이제 쓸모없는 범죄자까지 되어버렸어. 대체 나란 놈은 뭐가 되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그 괴로움과 감정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그다지 의미 없을지언정 편의점 사장님에게 사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편의점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부터 생각해둔 부분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함께 훔쳐온 메모지와 볼펜으로 메모글을 작성했고 편의점 사장님 몰래 편의점 문에 붙이고 왔죠. 죄송합니다. 음식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도둑질까지 했지만 그 행위는 지금 순간의 허기는 달래주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난을 극복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변함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동냥과 구걸을 해야 했으며 여전히 그들의 냉담한 반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거리의 거린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해져서 자리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처럼 어린 거린들은 그런 경쟁 먹이사슬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기에 굶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저는 또다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저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점점 굶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시 한번 도둑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게도 한번 경험이 있는 그 편의점이 생각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훔쳐가는 그 정도는 아마도 크게 타격이 없을 거야. 라며 절도 행위를 합리화하는 저를 보며 역겨운 마음도 들었죠. 이번에도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도착한 저는 기회를 엿보는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맴돌았죠. 이번에도 편의점에는 손님이 없었고 검은 머리의 동양인 사장님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았죠. 이런 상태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음식을 훔치지 못하고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편의점 물건들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웬 바구니 하나를 편의점 앞에 놔두면서 저를 바라보며 이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 사장님이 저번에 제가 도둑질해 갔다는 걸 알아내고 저를 붙잡기 위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도망가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바구니를 밖에 두고 다시 안에 들어가신 사장님은 그때부터 더 이상 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의점 안에서 하던 정리를 마저 했죠. 저는 잽싸게 편의점 앞에 놓인 바구니를 들고 사람이 없는 뒷골목 쪽으로 갔습니다. 바구니에는 음식이 잔뜩 있었고 메모지도 한 장 보였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지. 꼬마야 하루에 한 번은 우리 마트에 들리거라.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은 제가 그 당시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죠.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자가 득실되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저에게 동정하며 먹을 음식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양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출퇴근이라고 해서 음식만 냅다 받아 먹으러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사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편의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라지는 시기였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편의점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 굶어 죽을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이 저에게 음식을 주시는 바구니에 메모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은 편의점에 잠깐 들르거라. 할 얘기가 있단다. 다음 날 저는 사장님의 말씀대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저에게 보호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보호소에서 어린 유년기를 보내며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은 의류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크게 성공하여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사라졌죠. 성인이 된 이후로는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한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은 있지. 만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꾸 뒤로 미루고 미뤘죠. 그런 저의 나태함과 배은망덕이 그토록 제가 후회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사업체가 집 꾸려나가면서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서 은혜를 갚고 그간의 소식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마트가 생겨 있었고 제가 알던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의 거처를 알 수 있었고 그곳을 찾아간 저는 사장님의 아내분과 어린 자녀를 만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에게 먹을 것을 주며 은혜를 베풀던 그 시기에 편의점 장사가 안 되어서 파트타임으로 배달일까지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이까지 태어나자 더욱 독하게 일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배달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장님은 아무 걱정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판단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조금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것이 못내한이 되었죠. 제가 만난 사장님의 가족분들은 형편이 몹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장님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 아내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욱 그랬죠. 저는 사장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사장님의 가족들에게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 재단을 설립하여 어린 시절 저와 같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한국인 사장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뿌듯해하시며 저에게 베푼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감동이에요. 잘 자라주고 성공한 뒤 은혜를 잊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당신은 천사예요.